자, 과학 팟캐스트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래 주제를 알아서 정하게 하는데 어제는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네. 블랙홀로 해달라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홀이죠. 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블랙홀 업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치욕의 날이거든요. 네. 블랙홀을 던졌는데 블랙홀이 소멸됐어요. 예, 블랙홀 두 개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되게 부딪혀서 더 크게 되지만 이번 경우는 한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케이스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던졌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 이전에 최순실 사태가 이걸로 일단락되는 정치적 블랙홀을 던졌다라고 평가도 그랬죠. 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개헌 관련 뉴스가 나오다가 불과 12시간도 안 돼서 네. JTBC의 보도가 터지면서 다시 이 블랙홀이 훨씬 큰 블랙홀이. 네. 한 개인이 블랙홀을 소멸시킨 우주사 최초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이 과학계도 사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네. 흥미로운 자, 사건입니다. 그 과학계도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보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익숙한 천문학계에서 관심 없나요? 블랙홀 나오는 서로 농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뭐라고 천문학자들 농담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한 얘기와 매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블랙홀이 소멸됐어 뭐 이런 얘기요? 예, 블랙홀을 삼키는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더 큰 블랙홀이 됩니다. 보통은. 예,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해서 우리 올 초에 중력파를 검색했던 게 네. 블랙홀 두 개가 부딪혀서 하나가 되면서 나온 에너지를 찾은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블랙홀이라는 게 정말 그 영화나 많이 거론되는 일상적인 용어처럼 쓰이는데 네.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 거기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 빛도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다 빨려 들어가면 그 많은 게 빨려 들어가면 네. 뚱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 없어지죠? 예, 그게 불가사의한 부분이죠, 되게. 사실 뭐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시면 블랙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영화에서. 예. 까맣지만은 않습니다. 아, 블랙홀이? 예, 가운데는 검은데 주변에 번쩍번쩍 빛이 났죠, 인터스텔라에서도. 네, 영화에서는 그랬어요. 그게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게 물질들이 죽으면서 최후로 내는 빛들인 거예요? 예, 뭐 광속에 가깝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다가 일단 그 사건의 지평선이란 지점이 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예. 영화도 있죠. 예, 오늘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 단어도 알고 그 영화가 그 SF 호러로는 굉장히 명작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영화에서는 글로 들어가면 지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글로 일단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본 사람이 없는데. 모릅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을 거란 게 아니란 건 압니다. 네. 네. 글로 일단 들어가면 물질들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죠. 모르고요. 원자 체계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부라진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되는지. 과학 용어입니까? 짜부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네. 과학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축퇴압들을 붕괴시켜서 그냥 짜부라진다고 예, 하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지점엔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가 특이점, singularity라고 부르죠. 거기는 우리가 그 성격을 특정할 수 없는 모든 물리학 법칙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을 처음으로 거론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블랙홀을 대중화시켰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호킹 복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블랙홀이란 원래 이름은 존 필러라는 네. 천문학자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단어 자체를. 예. 네. 근데 사실을 또 야사에 따르면 그분이 강연을 하는데 네. 그 뒤에 어떤 분이 듣다가 예, 청중 중에 한 분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해서 그게 좋아가지고 썼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네요. 예,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존 필러가 만든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존 필러라는 천문학자가 처음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지점. 네네네. 물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그 이름은 청중회에서 제안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거론되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있냐 없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이제 연구도 많이 있었고 네. 지금은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 예. 아니 관측이. 빛까지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측하죠? 간접적으로 관측을 하죠.
저 동네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다. 네, 빛이 없고 빨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정말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뭐 X선, 감마선 이런 걸 내뿜습니다. 우리 가시광선을 뿜지 않아서 안 보인다는 거군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입니다. 일반 망원경으로 안 보이지만 X선 망원경 같은 건 보이기 때문에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은 일단 은하 중심에는 전부 거대한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또 은하계 주변부에 있는데 네.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정 가운데로 가면 네. 블랙홀이 있고 다른 은하가 또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은하계를 콩으로 했을 때 그 콩으로 상암 경쟁을 다 채울 만큼 또 은하가 많은데. 네네. 네. 너무 많아서 감지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은하들마다 또 블랙홀이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거대한 블랙홀로 은하계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까 점점? 우리가 그렇진 않고요. 네. 블랙홀이란 게 중력이 세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 지역에만 작용을 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 입자가속기 큰 거 돌릴 때 맞습니다. 네, 선에 있는 네. 뭐 조그만 블랙홀이 생겨서 지구를 유럽에서? 삼킬 것이다. 네, 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조그만 블랙홀은 딱 그만큼의 중력만 갖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 작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런 그렇기 얘기가 있었죠. 때문에. 그거 만들면 작은 블랙홀이 생기는데 그게 다 빨아들여서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게 그 블랙홀은 딱 그만큼의 너무 작기 때문에. 고힘만 갖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게 밀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주변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주변에 큰 영향을 그래서 준다. 빛이 휘어져 버리고 거기서 사실 빛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크니까. 네. 근데 이게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빛이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를 못 벗어나고 돌듯이 빛이 돌아요?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인공위성이 이제 그렇죠. 우주로 달로 안 나가는 게 네, 네. 탈출 속도를 못 벗어나기 때문인데 중력 가속도를 넘어서야 되고 뭐 등등. 네네. 네. 이 블랙홀의 중력이 탈출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빛도 그러면 빛을 빨아들인다는 의미가 네. 빛의 탈출 속도를 넘어서는 중력으로 땡기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나오질 못한다. 안에 있는 빛이 정확하게 말하면 안에 있는 빛이 못 나오는 거고 네. 뭐 주변의 빛을 전부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처로 지나가는 빛은 이것 때문에 휘어지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빛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이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 속에서 빛이 탈출을 못하는 천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거기를 지나가는 무슨 뭐 행성이든 아니면 네. 뭐 영화에서는 우주선이든 뭐든 간에 다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나오죠. 걔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일단 뭐 100% 죽겠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어쨌든 그 부피가 있던 것들, 네. 무게가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 주변 걸 다 빨아들였으면 얘가 점점 부피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게 거의 뭐 주변에 그런 걸 빨아들인 정도로 그런 현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블랙홀이 사실은 물질을 내뿜습니다. 거꾸로요? 예, 그게 이제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호킹 복사라는 건데. 그렇죠. 그걸 유명해지셨죠. 예. 네. 그걸 가지고 조금씩 증발을 합니다. 증발해서 결국은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뭐 10의 68승년, 그러니까 10 다음에 공이 68개 있는 년이죠. 네. 이거 무량 대수도 아니고 네. 불가지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숫자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우주 끝날 때까지 우주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진 블랙홀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블랙홀도 물질을 잃어가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조그만 것들 흡수한 거 가지고는 뭐 확 커지고 이런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블랙홀끼리 부딪히는 정도가 돼야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건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은 이제 블랙홀의 중력이 끼치는 네. 그 어떤 선인데요. 네.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밖으로. 네. 마지노선이군요. 마지노선입니다. 네. 블랙홀을 벗어나지 못하게 블랙홀이 자기 힘을 발휘하는 최대 마지노선.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모든 물리법칙이 무의미해지는. 아니 그건 사실 특이점이고요. 네. 이벤트 호라이즌은 그 바깥에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선 타고 지나가다가 이벤트 호라이즌을 넘어서면 물리법칙이 무너지진 않지만 밖으로 그 지역 다시 밖으로 나올 수는 없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미지옥에 빠진 상태에서 허우적거리지만 못 나오는 상태. 개미지옥에 완전히 들어간 건 블랙홀 특이점에 빠진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귤레러티. 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화이트홀. 웜홀. 네. 홀이 많아요? 홀이 많습니다. 네.
블랙홀까지는 이해가 가요. 화이트홀은 뭐 블랙홀의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예, 근데 발견한 적은 없고요. 이론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예, 뭐 블랙홀 들어갔으니까 어디 뿜어지는 화이트홀이 제 말이 있을 그거예요. 것이다. 들어가면 어떻게 무한대로 들어갑니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블랙홀로 들어가면 다른 우주가 있거나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평행우주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말고, 근데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네. 그러나 다른 역사가 벌어지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SF의 뭐 공상과학 만화 같은 얘기가 그냥 저는 그 공상과학 만화를 쓰시는 작가들의 상상력인 줄 알았더니 네. 이 과학적으로 제시된 이론이죠, 이게. 평행 우주론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여러 뭐 다차원 우주론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는 블랙홀 특이점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건가요? 예,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인터스텔라에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시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화이트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글로 들어가면 어디로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다른 시공간으로 예, 공간일 뿐 아니고 다른 시간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나오는 그런 어떤 터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관측된 바는 없고요. 화이트홀은. 예, 웜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웜홀은 뭡니까? 웜홀도 이제 여기서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된 그 구멍. 인터스텔라에 나왔듯이 네. 그런 구멍인데요. 블랙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 네.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홀하고는 관계없이 또 따로 형성되는 다른 관점에서 형성되는 그런 웜홀도 있다고. 그 하고요. 웜홀 자체는 블랙홀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시공간에 구멍이 생겨서 예. 그 구멍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간다. 그런 우주에 구멍이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블랙홀에서 웜홀로 연결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다른 웜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웜홀 자체는 이게 그 벌레 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 사과를 벌레가 먹은 것처럼. 그렇죠. 우주에 그런 구멍이 하나 뽕 생겨가지고. 네. 글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데로 쑥 나와버린다. 그렇죠. 이런 이론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네. 근데 이게 공상과학 작가가 쓴 게 아니고 과학자가 이런 걸 제시한 거잖아요. 방정식이 다 있는 거죠 뒤에. 방정식이. 네.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건데 관측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그걸 관측할 수 있을 리가 있나요? 대개 있어도 수학적으로 아주 금방 사라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수학. 이런 수학을 그러니까 이게 거론되는 이유는 수학으로 보면 맞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수학으로 보면 존재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과거에 뭐 블랙홀이든 뭐 아니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던 뭡니까? E는 MC 제곱. E는 MC의 제곱.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먼저 그렇죠. 증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말 그렇더라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웜홀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랬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맞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웜홀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관측을 해야지 100% 확신할 수 있죠. 웜홀이 정말로 있다면 글로 들어가서 딴 데로 나오는 게 공상과학 만화 영화의 영역이 아닌 게 되잖아요. 아닌 게 되고요. 외계인들이 바로 거기로 드나들 수 있게 되죠. 외계인 다시 외계인 외계인 여기서 외계인이 다시 등장하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들은 과학이 너무 진보해서 네. 이 물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네. 이 웜홀을 이용할 것이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웜홀을 만들어서 글로 통과해서 바로 지구로 넘어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지실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발전한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들이란 뭐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네. 이 출장비가 문제가 돼요. 그렇겠죠. 돈이 많이 들긴 할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들도 그만한 문명을 진보시키려면 분명히 한 개체가 만들어서는 아닐 것이고. 네. 그렇죠? 그 개체가 집단이 되었을 거고 집단이면 질서가 필요했을 거고 그 질서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쭉 발전해 왔을 거란 말이죠. 네.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어떤 특정 자원을 누구한테 몰아주려면 그 결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제가.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이제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원모를 만드는 데 자체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수준에 도달한다. 그런 문명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블랙홀은 대개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별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태양도 죽거든요.
한 50억 년 지나면 다 태워서? 예, 뭐 그렇죠. 우린 걱정할 필요 없지만 네. 50억 년 지나면 이게 터져서 죽는데 태양같이 작은 별은 그냥 쪼그라들어서 하얗게 됩니다. 태양이 작아요? 예, 겉은 터져버리고 태양 작습니다. 뭐 큰 별은 우주의 아닙니다. 기준으로 보자면 네네. 우주의 기준으로 보자면 얼마나 작아요? 중간에서 약간 더 작던가 뭐 중간 정도 크기인데요. 네. 태양보다 한 몇십 배 정도 질량이 큰 별들은 터지면서 이제 다 쪼그라드는데 왜 그러니까 터진다는 게 네. 태양이 이제 수소 헬륨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렇죠. 핵폭탄 반응과 같은 연쇄 반응 그런 네네. 반응을 다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지 않아. 예. 그러면 이제 빛이 줄어들고 그렇죠. 빛이 줄어들면 쭈그라듭니까? 그런 그러니까는 핵융합이 계속 이제 단계별로 벌어집니다. 수소가 헬륨이 된 다음에 헬륨이 또 뭐가 되고 뭐 탄소, 산소 이렇게 점점 무거운 원소로 바뀌어 가다가 네.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그럼 껍데기가 뻥 터지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구까지 화성까지 커져요. 거의 태양이 나중에. 지구랑 이런 거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다 예. 태우고 나면 예. 오히려 커져요 이게. 마지막에 남아있던 게 이제 밀도가 낮으면서 팽창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밀도가 낮으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물러지면서 부풀어 오른다. 네네네. 그 상태가 되는데. 그때 그러면 지구도 삼켜버린다. 물러져서. 예. 지구로 다 녹아버리죠. 근데 50억 년 후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은 하지 많고요. 마시고요. 네. 근데 큰 행성들은, 큰 별들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뭉친 상태에서 멈추질 않고 자체 무게가 너무 크니까. 너무 질량이 크니까. 예. 계속 쪼그라들어서. 자체 중력으로 스스로 쪼그라든다. 네. 그러면서 구조가 다 붕괴가 돼요. 원자 구조들이. 그래가지고 이 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다 떡져가지고. 예. 떡져가지고. 아까 이제 짜부러진다고 한 거. 예. 짜부가 돼서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모이면서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콩알만한 크기라고 칩시다. 네. 이게 이제 계산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콩알만한 블랙홀이 있다면 네. 이제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그걸 뭐 과학자들 비교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략 뭐 한 지구 무게쯤 되지 않을까요? 콩알만한데 지구만한. 아마 콩알 정도면 꽤 큰 거니까. 예. 뭐 지구 무게라든가 뭐 그 비슷한 식의 무게입니다. 크기는 콩알인데 무게는 지구 정도 되면 블랙홀이 된다. 그렇죠. 뭐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 계산을 해봐야 알고 계산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물어봐야 아는데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만약에 콩알이다. 네. 그러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네네. 지구하고 좀 비교하자고. 네. 그러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얼핏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럼 블랙홀은 별이 죽어서. 네. 큰 별이 죽어서. 전문 용어로 짜부라 들어가지고. 정말 콩알만 해졌는데 그 무게는 지구보다 더 커질 정도가 돼서. 네네. 지나가는 빛조차 다 빨아들이고. 네. 자기 빛도 못 나오고. 자기 빛도 못 나와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계 지점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한다. 사건의 지평선. 네. 그리고 그 중심을 모든 물리 법칙이 사라진다고 해서 싱귤레리티라고 한다. 특이점. 특이점. 네. 오늘 요 정도 외워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고요. 저도 이제 벌써 가야 되나요? 네. 지금 깔린 노래는 김수철 씨. 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노래 생각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